네, 3교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핵심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아직 여러분들 준비가 안 됐다 그러는데 이 교재가 준비되면은 한번 더 보시면 됩니다. 58쪽에 이제 그 핵심 문제가 있어요. 먼저 그 공중보건 사업을 위한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해서 급성 전염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 가난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빈민촌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사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오지선다형으로 8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22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22쪽에 보면은 공중보건학의 그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수업 시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중보건학의 정의는 건강에 대한 개념과 같이 공중보건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그중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이 미국 예일 대학교의 그 윈슬로 A 교수의 정의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중보건학이란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또 수명을 연장시키며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과 과학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공중보건학의 정의는 포괄적인데요. 즉 지역사회의 노력을 제시를 했는데 접근 방법으로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노력을 제시하면서 보건사업의 그 최소 단위는 지역사회가 되고 지역사회의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요. 두 번째 문제예요. 자료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국가 간이나 지역 간의 그 주민 건강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 자료로 제일 적합한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이것도 관련된 페이지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26쪽인데 우리가 그 공중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가나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바로 영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지표로 그 영아 사망률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영아 사망률은 보통 그 사망률이라든가 비례 사망자 수 외에도 그 유아 사망률, 그 다음에 그 질병 이완율, 화면이 좀 삐뚤어져서 그런데 바로 좀 잡아볼게요. 보통 사망률, 비례 사망자 수 외에도 유아 사망률, 질병 이완율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지표로 영아 사망률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건강 수명과 관련되어 장애보정 손실 연수를 일컫는 것은 무엇이냐?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답이 3번 DALY입니다. 이것은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 해가지고 장애 보정 손실 수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질병 등으로 인한 그 손실 수명, 그래서 이제 장애 보정 손실 수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질병이나 장애 또는 조기 사망, 이 손실된 기간을 10만 명당 연 단위의 수치로 표시하는 하는 그런 측정값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DALY다.
또 네 번째, 보건사고의 성격상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를 요하는 환자는 누구냐? 보통 이제 지금 5개 항목이 있는데 위암, 간질 환자, 치질 환자, 당뇨 환자, 이질 환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답이 나오죠? 바로 이질 환자입니다. 지금 위암이나 치질, 간질, 당뇨 이런 거는 만성적 질환을 갖고 있는 거지만 이질 환자는 지역사회에 어떤 급성으로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환자가 바로 이질 환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은 5번인데 다음 중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가 간 보건 수준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지표로 추천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이제 모성 사망률, 보통 사망률, 그 다음에 영아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질병 사망률 이렇게 있어요. 이제 5번에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통 사망률이 국가 간 보건 수준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살펴보면은 26쪽을 한번 볼게요. 26쪽에 보면은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지표에 의해서 어떤 그 사회의 건강 수준을 측정해서 공중위생 활동의 지표로 나타내고 동시에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종합적인 건강지표로 평균 수명이나 보통 사망률, 비대 사망 지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천하고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사망률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 6번인데요. 공중보건학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는 무엇이냐? 여기 보면은 이제 영아 및 모성의 건강관리, 그리고 가족계획사업, 또 산업장 근로자의 신체검사 및 직업병 예방, 세 번째, 보건교육을 통한 국민보건 수준 향상, 네 번째, 국민에게 다양한 영양공급 및 질병치료, 다섯 번째, 질병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이제 문항이 있는데, 여섯 번째는 4번, 4번, 국민에게 다양한 영양공급 및 질병치료. 이 질병치료라는 것은 보건의료에 해당되는 거지 공중보건학에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째입니다. 7번째, 공중보건학의 발전 단계상 공중보건학적 사상이 싹튼 시기는 언제냐? 고대기, 발전기, 확립기, 여명기, 중세기. 이 발전 단계를 우리가 살펴봤죠. 우선 이제 발전 단계 방향으로 가면은 공중보건의 발달사 해가지고 세계 공중보건의 발달사를 보게 되면은 고대기, 또 중세기, 여명기, 확립기, 발전기 이렇게 공중보건의 그 발전 과정을 학자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확립기, 발전기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해놨는데 지금 그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명기에 속합니다. 여명기는 이제 그 요람기라고도 하며 문의 부흥으로 중세의 침체에서 벗어나 근대 과학기술이 태동하는 시기였고, 또 산업혁명으로 공중보건학적 사상이 싹트기 시작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8번째, 마지막으로 질병의 자연 발생설을 부인하고 미생물설을 주장한 근대의학의 그 창시자로 불리는 사람은 누구냐? 이것은 바로 세 번째 파스테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잠시 살펴볼게요.
파스테르는 이 황립기 때의 사람인데 학자이신데 황립기는 세균학의 발달과 면역학 분야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갖고 예방의학적 사상이 싹트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의학적 바로 예방의학자인 이 독일의 코호 이 사람은 이제 그 결핵균을 발견했죠. 파상풍이라든가 결핵균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또 콜레라균도 발견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의학의 그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 파스테르라는 학자는 탄저균, 그 다음에 다콜레라균 이런 것을 발견을 했고 돈 단독 백신과 관경근 백신을 개발을 했어요. 네. 개야된 거죠. 광균병. 그리고 이때는 그 수많은 세균의 발견이라든가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발명이 되어서 질병 예방에 깃털이 확립된 그런 시기가 바로 황립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핵심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이 문제는 한 번 더 풀어보시면서 꼭 내 것으로 잘 만들어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